저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를 분석하고 번역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코드 편집기가 있어야 돼요. 코드를 편집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 없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글에서 제공되어지는 코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랩. 어, 인터넷에서요. 브라우저는 가능하시면, 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아무래도 얘가, 어, 구글에서 그 제공되어지는 기능이어서, 크롬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예, 다른 브라우저들보다는 뭐 크롬하고 궁합이 더 잘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맥에서는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죠. 뭐 사파리나 뭐 윈도우의 엣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떤 브라우저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저는 크롬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코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코랩.구글이라고 하는 사이트 연결해 줄 거예요.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네, 그냥 바로 코랩 하고서 검색을 하시면 검색어로 검색어로 코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코랩 사이트 주소는 커랩.구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랩.구글. 요 사이트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 계정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글 계정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죠? 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이용해 보셨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거기다가 파일들 업로드하거나 이런 거 다 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콜앱도요. 구글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별하게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리고 문서 편집기, 코드 편집기 같은 거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콜앱을. 콜앱은 코 레버러토리를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콜앱이라고 부르고요. 어, 그 파이썬 개발 환경 중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뭐 말 그대로 일종의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공책이에요, 공책. PC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에요. 그런 환경인데 이 주피터 노트북을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미 뭐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파이썬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AI에 필요한 그런 뭐 거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도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개발 환경을 설치하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 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실습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콜앱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개발 환경 설치 없이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들을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여러분들 컴퓨터에 개발 환경을 직접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개발 환경 설치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뭐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무료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프로그램 중에는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이참도 무료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에, 그, 저는 수업 시간에는 파이참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맛보기를 먼저 들어갈게요. 요 사이트 들어가셨나요? 가능하시면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브라우저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여기 그 버튼 중에서 오픈 콜앱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픈 콜앱. 요 버튼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뭐 노트북 열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창이 뜨신 분들은 그냥 취소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이런 창이 안 뜨신 분들은 아마 요 페이지가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콜앱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들이 많아서 그 열기라고 하는 화면이 먼저 보였던 거고요. 콜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페이지가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화면 있죠? 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고,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텍스트들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코드 있죠? 아래쪽에 이런 문법이 파이썬 문법이에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문법이고요. 뭐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AI라고 하는 모듈에서 구글.콜앱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세요.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구글.콜앱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AI 모듈을 가져오겠다. 모듈은 라이브러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I 모듈을 가져오겠다. 그럼 AI 모듈에 있는 generate tex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 함수의 호출 결과를 respons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리고 response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 딱 그거예요. AI한테 답변을 생성해라 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구글의 AI한테 답변 생성하세요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고, 질문은 뭐라고 던진 거냐면, 프랑스 수도는 어디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 답변에 저장되는 거는 아마도, 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겠죠? 그 답변의 내용을 출력하겠다. 이런 함수인 거예요. 이런 함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다. 이 셀에서 코드들을 작성하는 방법,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셀에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콜앱이라고 하는 구글의 콜앱의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이 마치 노트를 작성하듯이 여러분들 아마 그 수업 들으시면서 블로그 작성하듯이 노트 작성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노트북 안에서 그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서 밑에 콜앱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줍니다.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코드. 아주 간단한 파이썬 코드들을 예제해요. 요것도 간단하게 보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고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 하루는 24시간이고 24시간은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죠. 그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은 하루가 몇 초냐? 그런 걸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겠다. 뭐 이런 작업들도 파이썬에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고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코드들을 쭉 작성할 수도 있고요.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0라인이죠. 20라인의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하는 거죠.
데이터 가지고 와서 시각화해보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할 수 있다. 머신러닝은 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숫자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강아지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값을 뭐 예측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서 뭐 어느 동네 몇 층짜리 몇 층짜리 아파트에서 몇 층에 있는 그다음에 몇 평짜리 뭐 이런 그다음에 지은지는 얼마가 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아파트는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할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고 뭐 TPU라고 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 링크들 따라가시면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찾아보실 수도 있으시고 이 CO라고 하는 거는 콜앱의 그 아이콘이에요. 콜앱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웹브라우저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구글 콜앱을 사용할 수 있다. 확장 프로그램을 더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콜앱을 직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아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검색해 보시면서 그런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깔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 강의용 PC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거 말고 그 파이참이라고 하는 툴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는 뭐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앱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많고 개발 환경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우리는 바로 코드를 작성해서 바로 실행하면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뭐예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서 있어야 웹브라우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듯이 인스타 보듯이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찾아가서 기사 보듯이 그죠?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와이파이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콜앱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에서. 그래서 뭐 노트북이든 PC든 상관은 없지만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콜앱은 이용하실 수 없으시고 여러분들 로컬 PC에다가 개발 환경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PC에서 직접 돌리셔야 돼요. 코드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할 거야. 그런 것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선 거의 한 2주 동안은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SQL은 약간 영어 문장을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없었지만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SQL은 약간 영어 공부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다면,
이 파이썬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가? 물론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 분석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혹시 파이썬 써보신 분 계세요? 자기소개할 때 R을 써보신 분은 계시다고 하셨었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있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없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네. 자, 시작 페이지, 요거는 닫으셔도 괜찮아요. 닫으셔도 괜찮고, 아까 첫 페이지 남아있죠? 새 노트북 만들기 있죠? 새 노트북 만들기. 요거 클릭해 볼까요? 이 페이지에서 새 노트북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저는 이게 아마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 지금 제가 그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로그인 하세요라고 하는 구글 로그인 하세요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열려요. 이렇게 바로 열리고요. 음. 자, 여기 전 이렇게 로그인 되어져 있는 상태.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게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오른쪽, 제 지금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펼칠 수 있고요. 접을 수 있어요. 펼치고 접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거를 펼치면, 요 제일 위쪽에 이 부분은요. 조금 작으세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 정도 크기 괜찮으세요? 요 정도 크기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는 파일 제목. 지금 여러분 요것도 파일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파일을 작성하시는 건데, 작성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이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름 바꿀 수 있으시고, 여기 확장자는 바꾸지 마세요. 확장자는 다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IPYNB라고 되어져 있는데, 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줄여가지고 IPYNB 라고 확장자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인데,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장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IPYNB입니다. IPYNB. 그래서 확장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확장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점 앞에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소개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파이썬 1번 언더스코어 인트로 소개란 뜻이겠죠, 소개. 이렇게 이름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이름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여기 메뉴가 펼쳐져 있는 경우에 여기 메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파일 메뉴가 있고, 파일 메뉴는 파일과 관련된 것들, 뭐 열기, 이름 바꾸기, 삭제하기, 저장하기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파일을 열고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그런 거에 관련된 기능들. 그다음에 수정은 내가 작성했었던 코드들을 뭐 실행 취소할 거냐 아니면 다시 실행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와 관련된 메뉴들. 그다음에 뭐 보기와 관련된 메뉴들, 삽입에 관련된 메뉴들, 런타임에 관련된 메뉴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램처럼 돼 있죠.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밑에서 단축 아이콘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축 아이콘들이 이런 거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펼쳤다 접었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펼쳤다 접었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목차를 만들 수도 있고, 다 기능이 있어요. 목차. 첫 번째 버튼은 목차. 두 번째 버튼은 찾기, 바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코드, 뭐 찾기, 뭐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시크릿 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기,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더라? 데이터 탐색기라고 되어 있군요. 데이터 탐색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 버튼들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요. 제일 위쪽이 목차예요, 목차. 여러분들 문서 만들면 챕터 1, 챕터 2, 그 다음에 챕터 안에 뭐 서브섹션 1, 서브섹션 2 이런 식으로 목차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노트북에서도 그런 목차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콜랩의 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쪽에 메뉴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목차와 어떤 그 목차 또는 어, 기능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로 많이 사용하실 부분들이 가운데 있는 코드 편집기. 여기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주피터 노트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주피터 노트북이, 노트, 여기가.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시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는 코딩을 시작하거나 코드를 생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마우스를요, 여기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버튼이 이렇게 보여요. 뭔가를, 플러스니까 뭔가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요. 텍스트. 그러면 여기에 더블 클릭하세요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하세요라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그 문서 편집기예요. 문서 편집기. 이 문서 편집기에서는 뭐 글꼴 같은 것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뭐 볼드 폰트, 이탈릭체, 그 다음에 코드 작성하기, 링크 넣기, 이미지 삽입하기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어, 제목 넣기도 가능해요. 글머리 기호 여기 보시면 그 중간 조금 오른쪽에 글머리 기호 추가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죠? 이게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항목을 위쪽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부분. 이렇게 작성이 끝났을 때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 아래쪽은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는 아래쪽에서 볼 수도 있고 작성하는 옆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마크다운 미리 보기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내용이 옆에 미리 보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 B, C, 뭐 D, E, F 편집은 여기서 했죠. 편집은 여기서 했는데 보이는 건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요 버튼입니다. 미리 보기를 작성하시는 오른쪽에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작성하는 밑에서 미리 보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가 밑에서 보여요. 밑에서 보이고 얘를 지워버리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네, 미리 보기 없어졌죠. 다 지워버렸으니까. 자, 여기에 샵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코랩 속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게 미리 보기예요.
이게 미리 보기인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실 때는 ESC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를 클릭하거나 ESC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노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아무데나 다른 곳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ESC를 하시면 편집 상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편집 상태를 빠져나오시게 되는데 자, 제가 여기를 샵을 쓰고 콜앱 소개 이렇게 했더니 옆에 목차 부분 보세요. 목차가 생겼죠. 그죠? 이게 목차가 생긴 거예요. 목차. 이게 목차를 넣으시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방법도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여기는 텍스트 셀. 이런 셀을 텍스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코드 셀이에요. 이건 종류가 달라요. 아까 추가하실 때 우리는 텍스트로 추가를 하셨죠. 지금 보이는 거는 코드를 선택했을 때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코드를 선택했을 때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절대로 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저랑 다르게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프린트 하세요잖아요. 프린트 하세요. 그죠? 자, 이런 거를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프린트하라는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6글자. 이 느낌표까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프린트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거 파이썬 코드예요. 이게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파이썬의 문법이고요. 실행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코드를 실행하실 때는 이 옆에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 실행 결과는 그 밑에 나옵니다. 여- 혹시 실행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여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되고요. 그럼 요 버튼을 클릭만 하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헬로우라고 바꾸고요. 영어로. 그리고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번에는 뭐라고 출력하죠? 헬로우라고 출력을 하죠.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에, 코드셀의 왼쪽을 보시면, 실행할 때마다 여기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1, 2, 3,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몇 번째로 실행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실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셀을 세 번째 실행했다. 그런 뜻이고, 그 밑에 몇 초, 0초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 셀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0초 걸렸다. 시간 거의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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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가 안 된다고 지금 정보수편인데.
일을 넣어. 저 일은 내가 숫자로 넣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자, 여러분들, 옆에 1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 제가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타이핑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엔터 칠 때마다 줄 번호가 보이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 처음 콜앱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설정이 코드셀에서 줄 번호 안 보이게끔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작성한 거는 요것만 작성을 한 거예요. 요것만 작성을 한 거고, 옆에는 작성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줄 번호를 보여주는 거는요. 요 위쪽에 설정 버튼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인데, 요거 하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편집기 볼게요. 편집기. 글꼴이 너무 커서 글꼴 조금 줄일게요. 이 편집기에서 글꼴 크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검은색 테마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테마도 내가 만약에 뭐 좀 그 흰색으로 보면 좀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개발자들이 그 다크 테마를 많이 좋아하는데 어두운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글꼴을 디트 코딩이라고 하는 글꼴을 설치를 한 적이 있어서 디트 코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프린트라고 했을 때 폰트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이거 있죠. 행번호 표시. 어, 행의 번호를 표시하겠다가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그리고 요것도 해주세요. 요것도 있으면 되게 편해요.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라고 하는 요것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 코드 폴딩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것도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본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 중에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을 거예요.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을 거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필요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요 줄번호가 자동으로 보일 거예요. 줄번호가 자동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실제로 작성한 내용은 요것만 실제로 작성을 한 거예요. 요것만 실제로 작성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 코드를 사용할 때 예, 좋은 이유가 콜앱을 사용할 때 좋은 이유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제미나이잖아요. 제미나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예, 밑에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해결 방법 쓰고 그럴 수 있어요. 요 폰트는 제가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I나 아니면은 숫자 0하고 알파벳 5하고 뭐 이런 거 좀 구별이 좀 잘 되도록 여러분들 눈에 좀 보이기 좋게 한 거고요. 혹시 요 폰트 크기 어떠세요? 요 폰트 크기 괜찮으세요? 아니면 폰트 크기를 조금 더 키울까요? 조금만 키울까요? 24 정도 이게 입력이 되나? 24는 안 되고 28로 되는군요. 28. 요 정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여기 요 출력 쪽에 폰트까지는 조절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브라우저의 폰트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편집기의 폰트나 편집기의 글꼴 크기는 요 설정에서 하시면 되고요. 설정해서 하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나오는 크기 있죠. 이 아래쪽에 나오는 코드는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폰트 크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설정은 요거는 어디서 해주셔야 되냐면 브라우저의 설정 메뉴. 브라우저의 설정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서 글꼴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글꼴. 그래서 뭐 글꼴 크기, 뭐 글꼴 맞춤 설정, 글꼴 맞춤 설정 요런 데 들어가면 여기에서 글꼴 크기를 좀 조절을 하시면 아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좀 다르게 더 큰 크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를 16으로 해볼까? 최소 글꼴 크기, 글꼴 크기. 고정폭 글꼴이 13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게 왜 얘가 얘를 16으로 바꿀 수가 없네요.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커졌죠. 네, 조금 더 커졌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고 텍스트 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가 기본적인 콜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장하실 때는 그냥 컨트롤 S 하시면 저장이 되고, 어, 아니면 파일 메뉴에서도 저장이 있어요. 그럼 컨트롤 S, 이게 저장이에요. 이게 저장이고, 얘가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가보시면은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 폴더 구조를 보시려면 마이 드라이브 들어가면 되죠. 마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에 뭐 저랑 폴더 구조는 다를 거고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 생겼나요?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저장하셨으면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텐데 생겼죠? 예, 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거기 들어가면 그 폴더에 들어가면 방금 저장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작성된 파일이 되게 많은데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이런 이름으로 저장했었던 파일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예. 그러니까 저장이라고 콜앱에서 작성한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된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이 된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그 폴더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었나? 저장.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러면 폴더를 지정해가지고요. 그 폴더에다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거는 뭐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콜앱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시켜드렸고, 간단하게 프린트 문장 하나 출력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어요. 자- 잠깐 35분까지 쉬고요. 쉬고 다음 시간에 요 소개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